others. 오늘의 명상, 다른 사람의 행운에 같이 기뻐하랍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61쪽이고요. 네, 그러면 한번 기지개 쭉 켜시고 네, 함께 하겠습니다. 가부좌 이런 거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냥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나의 숨소리에만 집중해 주세요. 들숨 날숨에만. 그래서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대로 나의 생각에 집중하시고 근데 숨에 집중하다 보면 그냥 좀 잡념이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의 행운에 같이 기뻐하라. 당신보다 부유한 사람을 질투하면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다른 사람이 돈 쓰는 방식을 비판하지 마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의식의 법칙에 따른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을 진심으로 축복하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만큼의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당신은 구두쇠인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뻣뻣하게 구는가? 회사 건물 수위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가? 오래돼 할인 판매하는 채소와 빵을 사는 등 필요 이상으로 돈을 아끼려 드는가? 중고품 가게에서만 물건을 사고 음식점에서는 항상 가장 싼 음식만 주문하는가? 수요와 공급에도 법칙이 있다. 수요가 먼저 따르고 그 다음이 공급이다. 돈은 필요로 할 때만 생긴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족은 장례식에서만 돈을 만들 수 있다. 그만큼 내 가치에 투자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낭비는 아니더라도 낭비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한 것에는 돈을 쓰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그리기, 풍요의 바다. 돈에 따라 당신의 부에 관한 의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에 관한 의식이 돈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상상할수록 더 많은 돈이 인생에 등장할 것이다. 나는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좋아한다. 바다가 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의 풍요로움을 담기 위해 당신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내려다보라. 찻숟가락인가 아니면 골무인가, 종이컵인가, 유리잔인가, 보온컵인가, 물병인가, 양동이인가, 욕조인가 아니면 바다에 연결할 수도관인가. 주위를 둘러보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저마다 바닷물을 담으려고 서 있다 해도 모두가 가져갈 물은 충분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바닷물을 훔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당신의 바닷물을 훔칠 수는 없다. 그 누구도 바닷물이 마르게 할 수는 없다. 당신이 바닷물을 담기 위해 들고 있는 용기는 당신의 의식이며 더 큰 용기로만 교환이 가능하다. 이 훈련을 자주 하라. 의식을 확장시키고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라. 오늘의 명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확언도 해야 돼요. 저희는 긍정 확언을 하는데요. 이 확언은 항상 입으로 되뇌어 주셔야 되고요. 하루 한 번 정말 단 한마디라도 1초라도 긍정적인 단어를 문장을 내뱉는 거,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그런 문장을 내뱉고 안 내뱉으면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정말 나의 하루가 달라지고 또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나의 내일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 인스타 피드를 보시면 잠깐만요. 내 인스타그램이 보이지가 않아. 왜 나는 매일 이걸 쓰면서 내 인스타를 찾지를 못하는 걸까? 네. 제가 이렇게 타임스탬프로 찍은 게 있어요.
5월 31일 타임스태프로 찍은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네, 오늘의 확언 나와요. 이거 보시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문장 끝나면 따라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꼭 입으로 되뇌어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나를 창조한 힘과 함께 있다. 나의 내면은 성공의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성공의 법칙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나의 세계로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이든 간에 틀림없이 성공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 나는 성공에서 성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달린다. 모든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보다 더 위대한 성공으로 도약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이건 153쪽에 있는 자기긍정 문구인데요. 성공을 위한 자기긍정. 이것도 함께 할게요. 신의 지혜가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해준다.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성공적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넘쳐난다. 나는 성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는 성공 가도를 달린다. 나는 신이 주신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꿈보다 더한 축복을 받는다. 나는 모든 부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황금의 기회가 나를 향해 활짝 열려있다. 입니다. 네, 오늘의 명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시 시청자 수가 20분이나 나 계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날이 이렇게 빨리 밝아지다니. 이제 시크릿을 읽어요. 시크릿이 부자들이 틈만 나면 읽었다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기 시작해서 벌써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149쪽입니다. 네. 오늘의 secret, today's secret is joy is in you. joy is in you. 기쁨은 당신 안에 있다 입니다. 기쁨은 당신 안에 있다. 네. 기쁨은 사랑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다.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주파수대에 손으로는 사랑을 붙잡지 못한다. 오직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사랑은 어떤 상태다. 사랑의 증거가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사랑은 감정이고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이다. 사랑을 만들어내는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우주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가능한 모든 것을 사랑하라. 가능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고 사랑을 느껴라. 그러면 사랑과 기쁨이 몇 배가 되어 되돌아오리라. 끌어당김의 법칙이 틀림없이 당신에게 사랑할 대상을 더 많이 보내줄 것이다. 사랑을 발산하면 온 우주가 당신을 위해 일해주고 당신에게 온갖 기쁨을 가져다주고 모든 좋은 사람을 데려다주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네, Secret Summary가 나와요. 이렇게 벌써 한 챕터가 끝났고요. 인간관계의 비밀을 다룬 챕터가 끝났고 여기서 우리는 풍요를 끌어당겨라. 당신의 임무는 당신을 챙기는 것. 우리는 그리고 오늘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조금 복습하면 당신이 뭘 요청했는지 생각해보고 받기를 바라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행동과 소망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오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와 똑같이 행동하고 그 강한 기대심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소원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라.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라. 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을 발산하면 온 우주가 당신을 위해 일해주고 당신에게 온갖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좋은 사람을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환경이 자신의 바람과 상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먼저 자신을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줄 게 없게 된다. 꼭 여러분을 먼저 채워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리라. 이거 진짜 좋은 말이네요. 네,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면 사랑을 가로막게 되고 자신을 계속 나쁘게 여기게 될 상황과 사람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자신의 좋은 점에 집중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좋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관계가 잘 흘러가려면 상대방의 장점에 집중하라. 그러면 좋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그 말씀드린 책에 있긴 한데 남편에 대해서 감사 노트를 써요. 감사 일기 같이 하루에 3가지씩 고마웠던 거. 정말 물론 꼴배기 싫을 때도 있는데 장점을 찾으려니 정말 또 장점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결혼한 거, 대단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또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인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신랑만한 또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속을 썩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장점을 찾아보자니 또 장점만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도. 한번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장점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벌써 20분이네. 시간 왜 이렇게 빠르죠? 이거 진짜 해가 빨리 떠요. 자, 오늘의 뉴스는 어제 원래 구글 AI를 하다가 거의 AI 얘기를 많이 했어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바꿨어요. 리오프닝 최대의 수혜자는 백신 맞은 10대입니다. Who is the biggest beneficiary of the reopening? A teenager who got vaccinated. 제가 영어를 하는 이유는 우리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사라라고. 네, 그래서 잘 안 되는 영어를 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백신을 많이 맞았다고 하죠. 2번 맞는데 첫 번째 맞은 사람들은 이제 한 3분의 2는 맞았다는 것 같고, 3분의 2까지는 아닌가? 절반은 맞았다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팬데믹 규제 완화로 소매, 관광업 등의 일자리가 이제 필요해지게 됐고, 임금이 오르고 각종 특정까지 여름 성수기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맞네요. 성인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미국은 지금 Great Reopening이 한창이라네요. 정말 그런가요? 미국에 계신 분 계시나요? 각종 상점과 영화관 등이 손님맞이 준비에 나선 가운데 올 여름 경제활동 재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백신 접종을 끝낸 10대 청소년이 될 것이다. 벌써 세상이 이렇게 되는군요. 아직 우리나라는, 제가 그 기사는 봤어요.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에 굉장히 힘을 쓰고 방역에 힘을 쓰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5인 이상을 모이게 하지 못하는 동안 미국이나 다른 유럽, 미국에서는 5인 이상 모이면서 백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뭐가 더 낫냐 라고 따졌을 때 뭐가 더 나을까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미국이 또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늘면서 또 약간 제가 미국 현지 얘기로 듣기로는 약간 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네, 단기 일자리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면서 일시적 수급 불일치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5월 30일 미국 시간으로 뉴욕타임즈에서 고용주들이 경기가 재개될 때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웨이터와 접수 담당자, 기타 서비스 직원을 앞다퉈서 고용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일자리를 찾고 있는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올해 수년 만에 최고의 여름이 될 것이다. 참 이런 팬데믹 상황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어린 친구들에게 특히 미 펜실베니아에 사는 17살의 헤일리 베일리는 올해 여름 캐니우드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대가로 시간당 $9에 계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이공원이 시간당 임금을 $13로 인상하고 자식과 가족들을 위한 무료 시즌권까지 제공을 해주기로 했다네요. 기업들이 지난해 팬데믹으로 풀타임 일자리를 대거 줄인 상황에서 경제 재개가 급격하게 이뤄지자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급하게 임금을 인상하고 10대들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셈인데 이제 급하니까 정규직을 고용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롭고 그렇지만 좀 이렇게 단순 일자리, 고객 응대를 하는 단순 일자리 같은 그러니까 기술이 딱히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10대들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4월 16에서 19세 25만 6천 명이 일자리를 구했는데 팬데믹 초기 10대들이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겪은 후 일어난 중대한 변화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놀이공원이나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업계도 계절적 단기 일자리가 급한데 급여 플랫폼 구스토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은 최근 몇 달간 10대들의 임금을 인상했고요. 10대 일자리는 팬데믹 초반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지난 3월 이미 팬데믹 이전의 임금 수준을 회복했고 건강에 대한 우려와 육아 문제가 여전히 20대 이상 여성의 근로복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실업급여 혜택을 연장해서 일부 필수직 노동자에게는 업무 복귀에 대한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네요. 결국 이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10대들의 단기 일자리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직장에 있는 여성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가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10대들은 통상 3개월여 긴 여름방학 이용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네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10대들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보다 점차 여름 학기나 스포츠, 인턴십 같은 학교 관련 활동으로 옮겨갔다. 엘리샤 세서 모데스티노 노스웨스턴대 경제학자는 10대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경기 침체가 계속될 때마다 하락했고 이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례적인 급여 인상은 더 많은 10대들을 전통적인 여름 구인 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청소년 백신 접종 비율과 팬데믹으로 학교 기반 활동이 줄어든 점은 이러한 현상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인력회사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 앤드류의 앤드류 챌린저 대표는 오랫동안 집에 갇혀있던 아이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어한다. 임금 상승이 10대들의 여름 일자리로 유인할 것. 올해 여름 약 200만 개. 이야, 2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역에 위치한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에는 시간당 $17의 직원을 고용한다. 거의 시간당 2만 원이 넘는 게 거겠죠. 우리로 따지면. 시간당 $13로 측정한 인앤아웃의 최저임금보다 산호세 지역 여기는 더 높다는 거죠. 저 여기 가봤어요. 출장 갔다가 여기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그냥 햄버거 맛이었어요. 화창한 날씨에 수많은 인파, 약간 빅맥 같은 느낌. 화창한 날씨에 수많은 인파가 관광지로 몰렸고 인앤아웃 매장 역시 긴 드라이브스루 줄과 매장 내 식사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실업급여 연장 혜택이 끝나면 많은 이들은 다시 업무 현장에 복귀할 것이고 하지만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 10대들은 말 그대로 꿀알바를 구할 수 있는 제작의 시기임이 분명하다. 미국은 벌써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아마 우리나라도 만약에 백신 접종률이 늘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10대들의 고용 같은 게 조금은 까다로운 편이니까 아마 알바 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휴가철을 특히 맞아서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와우, 오늘 댓글이 많네요.